7월 19일 토요일 메이저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올스타 휴식기 5일 동안 4조합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3조합이 맞으면서 연승에 성공했고, 오늘 메이저리그가 다시 시작한 만큼 좀 배구랑 축구랑 조합 잘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발 투수 미정인 경기들은 그냥 아예 패스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시카고 컵스랑 보스턴, 레아랑 지올리토인데, 레아 같은 경우는 직전 미네소타 원정에서 7이닝 3피안타 1실점을 했고 최근 3연승인데 포심이 이제 워낙 좋고 주로 던지는 커터 제구까지 잘 되면서 잘 막는 중입니다. 한 번씩 실투가 나와서 피홈런을 맞는 건 좀 문제긴 하지만 주자 있을 때 맞는 편이 아니라서 대량 실점으로는 안 가요. 올해 이제 미러키에서 이제 C컵으로 트레이드 됐는데 지금 C컵 투수진이 뭐 스틸은 시즌 아웃, 아사드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임시 선발로 전반기를 뛰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 던져줬죠. 직전 경기 통해서 뭐 긴 이닝까지 막아줄 수 있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레아가. 그 다음 이제 지올리토인데 직전 콜로라도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무실점을 했고 콜로라도 빠따 상대라 당연히 호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최근에 뭐 피칭 보면 6경기 기록이 너무 좋습니다. 한 경기 빼고는 다 1실점 이하로 막는 중이고, 지금 보스턴에서 뭐 트레이드 매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본인도 보스턴에 남고 싶다 하고, 아마 7월 31일 이제 데드라인 전까지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까지는 좀 전력 피칭 하면서 호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컵스는 양키스 상대로 위닝 시리즈, 보스턴은 템파 상대로 4연전 다 잡고 10연승을 이제 기록했는데, 레아가 홈에서 퐁당퐁당으로 기복이 있는 피칭이 있는 반면에 지올리토는 최근에 뭐 홈 원정 안 가리고 압도적인 피칭 중입니다. 연승이 이제 지올리토 등판에서 안 끊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스턴이 근데 연승 기간 동안 받은 배당 중에 제일 높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제일 높은데 그게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보스턴을 볼게요. 그게 좀 오즈들은 이제 그만큼 오늘은 연승이 끊길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보스턴 쪽 보고 보스턴 승일패는 그래도 1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득점에 보스턴 프렌, 접전으로 흘러가다가 보스턴이 프렌을 해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피치랑 하삭, 폴터랑 캐너인데, 폴터 같은 경우는 직전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4.2이닝 6피안타 3실점을 했고 최근에 2경기 연속 피홈런이 나오는데 5개나 맞고 있습니다. 피안타는 적은 편이지만 원정에서 실투가 많은 게 문제인데 홈에서는 그래도 실투가 없으면서 무난하게 5에서 6이닝 3실점 이하 정도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넌인데 직전 클블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2실점을 했고 홈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편인데 원정에서는 기복이 너무 심해요. 항상 경기 초반에 좀 볼질하면서 흔들리는 게 문제인데 포심 제구가 잡히는 날은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는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해서 좀 예상이 힘든 투수고, 아무튼 피츠는 미네 상대로 그래도 마지막 경기 이기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긴 연패를 끊었고, 화삭은 클블 상대로 이제 루징 시리즈를 하고 왔는데 이 경기 양 팀의 투수 호투보다는 호투를 해서 뭐 저득점을 보는 게 아니라 타격 때문에 저득점을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홈에서는 기복이 없는 폴터나 피츠 불펜이
하삭 풀펜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에 비치 승가 비치 승가 이것도 일무 보고 저득점. 그래도 하색이 일무 보니까 당연히 프렌을 보는 거죠. 하삭 프렌 보겠습니다. 뭐 피츠가 연패를 끊긴 했지만 아직도 타선은 의문이기에 저득점과 하삭 프렌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토론토랑 샘프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저인 경기가 하도 많아서 미저인 경기들은 아직 다 패스했습니다. 베시시랑 볼랜더 베시 같은 경우는 직전 애슬레틱스 원정에서 1이닝 9원으로 나와서 이제 무실점을 막았고 그 전 경기 이제 하삭 원정에서 6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전반기 이제 피칭을 보면 볼넷이 많은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닝 자체는 많이 먹어줄 수 있는 투수고 특히 홈에서는 대부분 3실점 이하로 먹는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볼랜더인데 직전 필라 상대로 6이닝 7피안타 3실점을 했고 사실 전반기 뭐 잘 던지던 못 던지던 15경기 나와서 7패만 기록했습니다. 나오면 다 치고 있죠. 등판만 하면 뭐 수비나 타격이 평소보다도 더 안 도와주고 있고 샘프가 토론토 원정에서 6경기 방어율 2.55를 기록할 정도로 볼랜더 의외로 잘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뭐 6년 전, 10년 전 기록이라 사실 올 시즌 볼랜더 원정 기복 생각하면 오늘 피칭도 그게 기대가 안 됩니다. 토론토는 에슬 상대로 루징 시리즈, 샘프는 다저스에게 루징 죄송합니다. 샘프는 다저스에게 루징 시리즈를 하고 왔는데 토론토가 시즌 막판에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전반기 시즌 막판에 연승이 끊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아직도 7연승 중이에요. 배시시 이제 홈 기복이 없는 편이고 벌렌더가 나오면 샘플 쪽을 일단 볼 수가 없습니다. 무난한 토론토 쪽 다 보고 그래도 우완투수 상대하는 샘플라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토론토 승가 토론토 1승에 다득점에 토론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클브리랑 애슬틱스 체코니랑 시어스인데 체코니 같은 경우는 직전 휴스턴 원정에서 7이닝 5피안타 2실점을 했고 원래 이제 피홈런을 많이 맞는 투수인데 올 시즌은 실투도 없는 편이고 애리조나에서 이제 5선발로 평범한 그냥 투수였는데 지금 클리블랜드 오고 나서는 거의 2선발급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이 좋고 그 다음 이제 시어스는 직전 애틀란타 상대로 5이닝 4피안타 3실점을 했고 최근 경기들 이닝 소화만 문제지 뭐 나오면 3실점 이하로 막아주는 중입니다. 뭐 자완의 부심 구속도 높아서 제구만 잡히면 좀 공략하기 힘들어요. 올 시즌 클벨 상대로는 5이닝 7피안타 3실점 패배를 한번 기록했습니다. 근데 수터파크 이제 기록이라 오늘은 아마 더 호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클블은 이제 하삭 상대로 위닝 시리즈, 에슬은 토론토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는데 연패하던 이제 클블의 타격이 확실히 살아났죠. 물론 이제 원정이었다는 좀 변수는 있지만 시어스는 공략 못해도 에슬 불펜 상대로 아마 역전을 하면서 이 게임을 잡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프레는 원정에서 더 강한 에슬렉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승만 클블이 딱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승은 글블 승을 보고 1무는 패스하고 그냥 승 1패는 패스하고 저득점과 에슬 프렘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투수 오토하다가 나중에 애슬레틱스 불펜을 공략하며 클블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템파랑 볼티. 브래들리랑 모툴인데 죄송합니다. 브래들리랑 모툴인데 직전 브래들리는 보스턴 원정에서 6이닝 2피안타 1실점을 했고 기본적인 이제 구위가 좋아서 직전 경기처럼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한 이닝에 무너지는 좀 약점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좀 할 수가 없는 투수예요. 아무리 잘 던지다가도 한 이닝에 갑자기 맞아 나오고 볼넷 주고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투수고 아무튼 올 시즌 볼티 상대로 두 경기 1패 방어율 14점대로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튼인데 직전 매치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1실점을 했고 시즌 초만 해도 나이도 많고 배팅볼 수준으로 맞아서 아마 KBO 오는 거 아닌가 은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펜이 이제 몇 경기 갔다 온 뒤로 오히려 구속이나 전체적인 구위가 올라오면서 해춘한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여줬죠. 올 시즌 템파 상대로도 6이닝 6피안타 1실점으로 한 차례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템파는 보스턴한테 지며 4연전 수입해 볼티는 마이애미 상대로 루징시를 하고 왔는데 상대의 전적이나 최근 피칭만 봐도 모튼 쪽을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역배라도 볼티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템파 타격을 이제 도저히 못 먹기에 이거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볼티 승보고 볼티 1승 보고 저득점에 볼티 프레임 보겠습니다. 모튼이 나름 잘 던지고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경기 텍사스랑 디트. 코빈이랑 올슨인데 코빈 같은 경우는 직전 천사 원정에서 5이닝 7피안타 2실점을 했고 작년만 해도 사실 패배의 아이콘이었지만 올 시즌은 부활했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인 지금 피칭 중입니다. 실점은 뭐 매경기 나오지만 그래도 이닝 자체는 먹어주고 있고 주자 나갈 때마다 올해 뭐 새로 던지는 쿼터로 잘 막아주고 있어요. 올 시즌 디트 원정에서 7이닝 3피안타 2실점 호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올슨인데 직전 템파베이 상대로 5이닝 6피안타 2실점을 했고 손가락 염증 부상으로 한 달 반 만에 복귀 후에 지금 두 경기째입니다. 이닝 소화는 못해도 그래도 1실점, 2실점 경기를 하며 막아주는 중이고 근데 부상 전에도 좀 기복이 심한 편이어서 언제 또 급격하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올슨이. 텍사스는 휴스턴 상대로 위닝 시리즈, 디트는 시애틀 상대로 수입을 당하고 갔는데 사실 올 시즌 홈 극강인 이제 이거 잠시만요. 이거 뭐해? 텍사스 디트. 메이저네 갑자기 또 홈 바뀌네. 아무튼 텍사스는 이제 그 하고 왔는데 홈 극강인 이제 디트가 수입패를 수입 당한 게 좀 충격인데 그 정도로 불펜이 안 좋습니다. 디트가. 근데 올스는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이닝도 길게 못 끌고 가고 있고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할 정도로 기복도 있는 투수죠. 올스는.
반면에 코비는 올 시즌 확실히 안정적이고 이닝 소화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역배라도 이거 텍사 쪽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텍사 쪽 다 보고 타득점까지 보고 있습니다. 텍사 승에, 텍사 1승에 타득점에 텍사 프랭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순위 이닝 소화도 의문이고 지금 D2 불펜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코빈이 호투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 다음 경기 다 미정입니다. 뭐 투수가 미네도 미정, 에리도 미정, 시애틀도 미정인데, 다저스 글래스노우랑 이제 브리스턴데, 글래스노우는 이제 직전 미러키 원정에서 2달 반 만에 이제 부상 복귀 경기였습니다. 재활 등판 때 성적이 좀 안 좋아서 맞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던졌죠. 변화구 제구가 안 되면서 뭐 포볼을 3개나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포심 구위가 좋아서 그렇게 잘 치던 미러키 타선 상대로도 잘 막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리스턴인데 직전 워싱턴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2실점을 했고, 올해 초반에 미러키 선발들 부상이 많아서 임시로 좀 선발로 쓰려고 보스턴에서 데려왔는데 아예 자리를 잡았죠.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잘 던져주고 있고, 나오면 뭐 기본 퀄리티 스타트는 하는 투수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구위나 제구가 좋고 결정구로 쓰는 이제 슬라이더가 특히 좋습니다. 지금 미러키 선발들이 하나 둘 이제 복귀하면서 오히려 안 빠지려고, 로테이션 안 빠지려고 경쟁까지 되면서 훨씬 더 최근에 잘 던지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다저스는 샘프 상대로 위닝 시리즈, 미러키는 워싱 상대로 뭐 수입하면서 7연승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원정에서 다저스가 스윕을 당했죠. 그래서 홈으로 돌아왔는데, 글래스노우는 이제 좋은 피칭은 충분히 기대가 돼요. 근데 이닝 소화가 의문이죠. 다저스는 이제 선발 뒤에 불펜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스터를 일찍부터 공략해야 가능한데, 아무리 뭐 프리스터가 원정에서 기복도 있는 편이고 피홈런이 많다곤 해도 많이 맞아야 한 5실점 정도로 봅니다. 근데 5점이라면 글래스노우가 이제 글래스노우 호투를 하더라도 다저스 불펜 상대로 미러키가 좀 접전까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승패는 아예 패스를 하고 접전 게임을 봅니다. 1무에 다득점과 미러 프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터가 맞는다 해도 불펜 공략하면서 미러키가 따라가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잘 조합해서 좀 연승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